유튜브에서 경기만 중에 하나인 평택에 대출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미술인입니다. 전시 기획하고 미술평론하는 미술인인데 그 평택 출신의 정태춘 선생님하고 인연이 좀 있어서 뭐 저희들끼리는 그냥 정태춘의 미술 매니저다 이렇게 합니다. 정태춘 선생님이 가죽공예도 했었고 사진도 찍고 또 요즘은 이제 경향신문에다가 격주로 붓글을 연재하고 있죠. 글도 아주 좋습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태춘 선생님하고의 인연으로 작년에 제가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프로젝트 총감독을 했었는데요. 그런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에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 캠프 험프리스라는 미군 기지가 이제 확장 이전하면서 정태춘 선생님의 고향 마을 도두리죠. 그 도두 1, 2까지가 대추리와 함께 수용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쫓겨나기를 거부하고 버텼죠. 버티는 과정에 예술가들이 정태춘 선생님이 한 1000명 정도 예술가를 모았습니다. 경기도 평택 대추리로. 그곳에서 뭐 도종환 시인, 또 류연복, 판화가 등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1000명의 수많은 장르 예술가들이 함께 평화예술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이 국가 단위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대추리 주민들이 이렇게 빠져주고 거기에 미군 기지가 서는 게 맞겠지만 공공성이라는 게 이제 국가의 공공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의 공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나서 찾아 올릴게요.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공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의 공공성. 그것을 지키는데 예술가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예술의 공공성은 국가와 동일한 단위의 공공성뿐만 아니고 쫓겨나는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공성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른바 공동체 예술이라는 건데 그것이 또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러니컬했던 것은 대추리가 그렇게 된 때가 노무현 정부 때라는 겁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소수자들의 편에 설 법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때인데 이제 노 대통령의 뜻은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평택시장님, 정장선 시장님 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미군 기지가 저렇게 있어도 되겠느냐, 밑으로 빼는 게 맞다. 그런 뜻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것이 이제 대추리라는 마을을 타겟으로 미군 기지 확장 이전이 결정됐고, 근데 그 대추리 마을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쫓겨났습니다. 일본 기지 생기느라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옆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6.25 끝나고 미군들이 들어와서 미군 기지 확장하느라고 또 캠프 험프리스라는 이름으로 확장하느라고 또 그때 겨울에 쫓겨나서 뭐 애들이 굶어 죽고 이런 불운을 겪은 주민들이죠. 대추리 주민들. 그 불운 속에서도 아산만 방조제 생기고 나니까 이제 갯벌에다가 흙을 메꿔가면서 그 넓은 갯벌을 그 들판을 일군 겁니다. 황새우리라는 넓은 들판을. 그래서 풍요롭게 20세기 후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의 기지 확장 이전 그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다시 읽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버티고 예술가들이 함께 2007년까지 동행했던 예술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였고 또 작은 마을이지만 풍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여서 혹시나 뭐 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은 예술가들의 온정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을은 사라져가지만 그곳의 삶의 기억이랄지 예술활동의 기억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물질은 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의 이 현장 예술 활동이 독자적인 활동의 하나로서 읽혀지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안타까움입니다. 뒷사람들의 들이 온다라는 프로젝트는 2004년도 12월 달에 황새울 들이 온다라는 그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시인들의 신앙송 그리고 거대한 들녘에 3,000평 들판에 지푸라기를 태우면서 처음 행사를 시작을 했고요. 예술가들 중에 일부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아예 거주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술이 또는 예술이 세상하고 만나는 방식 중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추리에서의 공공성은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국가 단위가 유포하는 공공성에 입각하자면 하루빨리 마을을 비워주고 그래서 남한 사회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마을 단위의 공공의 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국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면 배치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두 개의 관점이 어느 것이 과연 공공적인 것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술가들이 선택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성이 아니라 마을의 공공성이었고 시민의 공공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함께하는 문예인들에 대한 호칭으로 들사람들이라는 말도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을 했었고 어쨌든 그 현장 미술은 그 현장성, 그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내기를 하려고 황토를 갖다 이렇게 쌓았던 건데 바로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그 마치 제 그림에 있는 그 농부 여성이 아줌마가 그 땅을 이렇게 파는 듯한 그런 어떤 시각적 그 효과. 제가 있는 작업실 주변이 그 대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장기간 세워놓을 걸 예상을 해서 철 프레임을 좀 합니다. 그 뼈대를 이렇게 하고 대나무를 그 쪼개서 일일이 이제 좀 엮죠. 제 작업은 거의 노동이죠. 같은 크기의 170, 180의 인간을 하더라도 그것을 한 10배 정도 내지는 이렇게 크게 작품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항상 그 크기로 봤다가 그 같은 어떤 그 사람 형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주는 시각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파랑새는 그 평화동산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파랑새가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있을 때는 거기다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땀 흘리고 활동해온 그 작가들의 면면들이 미술 박제화된 미술의 장, 또 예술의 중심들이 선택하지 않는 또는 배제하려고 하는 그 또 다른 장이 예술의 이름으로 또 특히 현장 예술의 이름으로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어디 장미꽃 입에 물고 갤러리에서 나뒹구는 것만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회적 장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소통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소셜 퍼포먼스도 있고 액티비즘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들. 엄마에서 좀 풀려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 군인도 보고 미군도 보고 시민들도 보고 다 보라. 대추리 마을이 있었는데 일제 폐망하면서 미군이 들어와서 본래
동서로 있던 활주로를 남북으로 길게 놓으면서 그 당시에 쫓겨날 당시에는 세관사에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걸린 이 땅을 다 내놔라, 또 마을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쉽게 떠날 수 있겠어. 여기 자기들 삶이 다 묻혀 있는 곳인데. 미술인들이 이 대출의 마을 현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 대추 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리기로 했고요. 이 벽화에 그려지는 사람들은 마을의 주민들의 모습이고요. 마을의 주민들이 이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취지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예술가가 이 공간에서 뭐를 할 수 있겠냐,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린다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한 군데다 모아보자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죠. 이은엽 씨는 판화 작업을 하면서 또 그 버려진 물건들, 버려진 집을 이용해서 대출이 마을 역사관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선보였단 말이죠. 오늘날 생각하는 우리가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공공성 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약장수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그 평화를 파는 뭐 박물장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와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음향을 그냥 담당하게 됐고. 한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그 사람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우리가 더 무엇이 할 게 있겠느냐, 그동안 너무 고생들 많았고 이제 해산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름대로 이번 앨범은 그에 대한 해답인 셈이지. 이 마을에 살면서 마을에서 같이 만든 앨범에 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콘셉트 앨범이기도 한데 지킴이들이랑 그러니까 녹음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 그리고 같이 노래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난 이런 게 되게 좋거든. 2004년 초에, 그러니까 그때 겨울에 처음 이제 대추리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셨던 이제 문정희 신부님께서 여기서 좀 영정사진 같은 걸 좀 찍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근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 한번 사람을 알아봐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보고 해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데 재롱을 못 뜰 것 같다 도저히. 그랬더니 재롱은 신부님께서 떨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과 이제 평화바람 식구들이 처음 이제 그 대추분교의 그 빈 교실을 조그맣게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촬영을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 동그란 그 물체가 계속 찍혀 있더라고요. 대추를 찾아갈 때 좀 길을 헤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기 멀리서 한 뭐 3km, 4km 이 정도에서도 그 공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다 왔다. 그 대출을 찾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쭤봤어요. 마을 주민분들한테. 그랬더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탱크다, 어떤 분은 뭐 기름탱크다. 기름탱크를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게 어딨냐, 저거는 뭐 다른 거다, 뭐 내가 옛날에 PX에서 뭐 해봤는데 뭐 그거 아니다더라. 엄청 논란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 답을 바로 해주셨으면은 금방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을 텐데 아무도 모르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가는 과정을 하나의 뭐 전시로 만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저거를 감시하면서 찍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 곳에서도 저게 진짜로 보이니까 저게 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동물과 저 그 공
사람과 우리가 뛰어놀 때 온갖 가지 것들을 늘 나를 바라보는 대출의 사람들과 대출의 들녘과 이곳을 웃어서 바라보는 저것이 제가 오늘 또 감사하고요. 정말 예쁘고 고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제 카메라에 다가와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 옛날 대출이에 우리가 들 사람들이 오시죠? 이 들 사람들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문화예술인 그분들인데 시도 하시고 화가도 있고 노래 부르시는 분 그런 또 배우 걸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고향 마을에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죠. 대출이 현장에 이번에 결합한 예술가들은 80년대하고는 달리 예술가들 스스로 네트워크 모임을 만들고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이 예술에게 요청하거나 주문해서 예술가들이 이 일꾼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들 예술활동 현장을 찾아서 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임을 꾸리고 그 예술가들이 스스로 일도 만들고 시점도 정하고 처절한 현장을 통해서 자기 고민을 키워나가고 예술가로서의 자기 삶을 반성하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들이 개입해서 그 갈등들을 여러 측면으로 치유를 했고 또한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했던 그 현장들을 마치 가장 야만의 형태로 또는 전쟁의 형태로 의견이 다르다 해서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문화적인 것이어서 문화적 마인드와 가장 대치되는 것이 오직 승리와 패배만 있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마치 전쟁하듯이 문화를 대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비문화적인 반문화적인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 얘기들 전해드렸던 판화 작업과 다들 느꼈다시피 그 당시에 대출에는 고립된 섬과 같다. 계속 작업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알려야 된다. 알려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 비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비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끝없는 새하얀 사슬 소리여 정한 하늘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멀리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힘이 모자라 나의 마을 예술의 마을 만들고자 했으니 간절한 영혼으로 촛불을 들기 935일 저 죽음을 연습하는 훈련을 울리 공부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하나만장이면은 즉시 일어나십니다.
이삿짐을 꾸리며 통곡하였다. 이삿짐에 짐을 실으며 통곡하였다. 이삿짐자를 그녀처럼 따라가며 피눈물을 흘렸다. 피눈물을 뱉으며 대추리를 떠났다. 소주리를 떠났다. 자기 밥들, 황새의 순정, 그리고 저녁 소와 황새의 장관을 935일의 촛불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13년 전에 앞머리를 이렇게 짧게 하고 말하던 청년이십니다. 저 영상을 2007년에 제작을 했는데요. 박영균이라는 화가인데 영상도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 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은 경기문화재단이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록 사업을 공모를 냈고 거기 2006년에 준비를 해서 2007년도에 공모 사업에 응해서 이 사업을 아카이브를 했고 뭐 책도 만들고 전시도 했습니다만 영상을 남겨놓으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일을 맡아주신 분이 바로 황순주 선생님입니다. 기록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지력을 발휘한 황순주 선생님께 이 자리를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2007년에 이어서 2019년 작년에도 경기문화재단과 일을 하나 했습니다. 평화예술 대장정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대장정 그러면 중국의 모택동이 생각날 텐데 모택동은 이제 전쟁을 하면서 대장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은 평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대장정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의 장소로 사실은 무지한 저는 몰랐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경기만을 많이 다녔더라고요. 평택까지 경기만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역사나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려면 지리적으로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오늘 경기만 포럼에서 경기만이 얼마만큼 중요한 지리적 위치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게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앞쪽은? 지금부터 35개 도시를 평화의제로 저 위쪽에 해일웅장성에
하얼빈서부터 메콩강의 사이공까지 35개 도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후루룩 보시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제 강의의 중요한 핵심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가 20세기를 지나면서 제국의 침탈과 식민지를 겪었고 그 다음에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의 폭력이 있었다. 국가라는 것은 근대 이전까지의 국가는 군주제죠. 그래서 임금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죽이고 살리고도 다 이제 공건 군주가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대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폭력은 다 금지한다. 다만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신에 국민들을 지켜줄 테니까 국가를 믿고 모든 폭력은 다 국가로 단일화한다. 이게 이제 근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근대 국가에서 엄청난 제국주의 다른 나라 일본이나 뭐 이런 제국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자체가 국가 자체가 국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다량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벌어진 일이긴 한데 그런 20세기의 제국주의와 국가주의 폭력에 상처를 겪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연만하신 분들,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6.25도 겪고 하셨을 텐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그런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제국주의와 또 신생 국가로서 국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의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얼빈이나 사이공 이 사이에 있는 35개 도시들이 겪어왔던 그 폭력들, 학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평화 의제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청주에는 이 김복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원 팔봉산이라는 곳인데 김기진 문학평론가의 형님이기도 하죠. 한국 최초의 근대 조각가고 미술평론가고 김영삼 정부 때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좌파네요. 그러나 이제 한번 훈장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어 좌파지만 그래도 독립운동가로 지속되고 있고 아마 역사가 많이 지나면 한국 그 정신문화사의 예술계 선구자로 더 조명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청주에서 참여도 하고 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예술대장정 출정식을 이제 예술가의 집 서울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예, 강원 대표님 뒷줄에 계시네요. 여기 경기문화재단 식구들 있고, 예,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일 처음 간 곳은 이제 연천입니다. 태풍전망대. 이렇게 이제 답사를 했고, 현장 답사할 때 이 현지에서 해설해 주시는 분이 저희들에게 감명 깊은 해설을 했습니다. 무슨 해설을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조형물들이 그분은 미술인이 아니라 일반인인데 조형물들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 뭔가 이게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또 전쟁의 기억을 붙잡아 놓겠다고 하는 조형물이 너무 이제 열악한 거죠. 조형적으로도 형편없고 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오히려 저희 일행들한테 해서 정말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예술이 이런 이제 평화 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루는 이럴 때 정말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DMZ 일대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평화의 메시지보다는 반공주의 또는 냉전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넘어서는 평화 미래지향적인 평화 의제가 아닐 뿐더러 이 냉전적 사고를 가진 조형물들 자체도 되게 조악하고 열악하죠. 조형적으로도 질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을 미술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열었고요. 동두천은 아시다시피 미군 기지가 쫙 빠지면서 도시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에서 10만 이하로 급추락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도시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이 많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그래피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문화재단의 강원 대표님이 유명한 음악평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두천을 음악도시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두천은 이제 음악 한국 락밴드를 중심으로 한 재즈 이런 음악을 배출해내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미래 비전을 갖고 있죠. 한편 동두천을 따라올 때 마지막 들른 곳은 이름 없는 무명인 묘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윤금이 사건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 그런 사건으로 돌아간 많은 분들이 무덤도 그냥 없어지고 또 뭐 이런 게 있으면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다 무명인 묘지로 이렇게 돼 있고 아프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난징으로 갔습니다. 난징은 제주 4.3이 3만 도민들이 학살됐다 그러는데 난징은 30만입니다.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고 나서 중일전쟁으로 접어들 때 남경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있던 남경을 침공해서 30만을 학살을 하는데 민간인은 자 이제 죽은 어머니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상 이것이 오늘날 중국을 대표하는 그 우에이시안 작가의 조각 작품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위안소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위안소 지도를 이렇게 보면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 필리핀 이쪽까지 전부 다 뻗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일본군 위안소가 난징에 있고 그것은 기념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노동당사 유명하게 하죠.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역사 유적이 있는 곳이고 제가 미술 이론과를 나왔는데요. 그러나 미대를 다녔다는 이유로 군대에 있을 때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강원도 철원 와수리에 있는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탱크 못 내려오게 여기를 딱딱 복합시키면 이 큐브들이 떨어져서 장애물이 됩니다. 대전차 장애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화가 되려고 미술 실기를 하기 다행이지 이론과 학생에게 그림을 시켜서 그러나 즐겁게 작업했던 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예. 파주 다음에 철원 다음에 하노이하고 호찌민을 갔습니다. 하노이는 북부의 도시고 호찌민은 이제 옛날 이름 사이공입니다. 이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이 전쟁을 기억하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전쟁이 들어가죠. 100년 이상 전쟁을 겪었고 식민지 뭐 프랑스 이쪽 제국들 포함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승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전쟁과 평화의 서사는 승전의 서사지 전쟁의 고통이나 상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서 15명 이상이 집합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코로나도 아닌데. 그래서 공개 세미나를 못하고 이렇게 화가의 화실에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부산 김해 남원 이건 이제 실상사 모습인데 부산에서는 부마항쟁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 5.18이 있기 직전에 79년 부마항쟁을 통해서 이 18년 동안의 유신 정권이 몰락하는 그 동선을 만든 것이 이 부마항쟁인데 이 부마에 기념하는 전시가 있어서 그걸 같이 보았고요. 실상사에는 도법 스님이 계신데 생명평화 이야기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주도, 광주, 여수, 순천 이 지역이 우리 답사 일행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곳이었습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난 곳이어서 이 상이 바로 아까 보신 영상에서 보신 대추리를 지키던 그 조각입니다. 이게 충청도 신리에 가 있다가 지금은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에 가 있고 알뜨르 비행장은
지금도 경납고가 20개가 남아 있고요. 난징 대학살의 중간 기착지로 전쟁 기지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강정마을 해군 기지가 들어섰죠. 그 다음에 이제 5.18입니다. 광주 5.18 묘역에 다녀왔고요. 순천, 여수 순천, 아직도 여순 반란으로 공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역사도 아마 나중에 바로 잡아질 겁니다.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민들을 진압하라, 토벌하라. 그것은 꼭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것이어서 여순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이 동포학살을 거부한, 우리는 조선의, 당시까지는 이제 조선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아들로서 동포를 총으로 쏴 죽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여순반, 이른바 반란의 명분인데 그것이 이제 전혀 다르게 읽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더 지나야 이 역사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평택화성. 지금 이제 매항리 모습이죠. 너무 잘 아시는 매항리에 가서 이렇게 매항리, 이곳이 앞으로 점점 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에코뮤지엄, 이것과 맞물리면서 평화예술의 성지로 더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추리에 가면 그 대추리 활동을 기록하는 작품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고, 새 대추리 마을을 만들어서 집단 이주를 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기념관이고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작품들이고 역사 속에서 아마 귀한 물건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선양하고 하얼빈입니다. 이제 정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읍에서는 이제 이 동학을 만날 수 있었고요. 여러분 평화의 소녀상 아시죠? 소녀상을 만든 김은성, 김석영 중에서 김은성 작가가 젊은 시절에 만든 동학 관련 작품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자, 김포에는 이렇게 절조망과 예성강과 한강과 이것이 다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그 풍광을 넘어선 분단의 아픔,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쟁을 거쳐서 10만의 그 양민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현장에 답사를 다녀왔고요. 대구에서 전태일을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다시 만났고요. 자, 인천에 가서 메가더 장군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반도 상륙작전의 영웅, 전쟁 영웅이 있는 곳, 그리고 평화 도시를 선언하고 있는 인천, 그런 이제 역사적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서울에서는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의 흔적이 있는 그곳을 다녀오면서 평화의 대장정을 바쳤습니다. 자, 35개 도시가 하나같이 다 아픔을 간직하고 있고 20세기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역사를 딛고 21세기 지금 동아시아가 신흥 국가들로, 타이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방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해서 한 단계 발돋움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20세기의 중국의 역사를 거친 나라들이 21세기 어떻게 새롭게 한 단계 더 도듬하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 한반도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동아시아 지역도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겪은 세대한테는 더 각별할 것이고 저같이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소중한 것인데, 그런 그 전쟁 없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 끊임없이 각성하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폭력이 어떠했던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굳이 제국주의나 국가주의 폭력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안에 존재하는 폭력을 어떻게 물려내고 평화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집단과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평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과 동물, 식물,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이런 생명평화 사상에 이르기까지 진일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그 시민 여러분께 예술이 그동안 뭐가 좀
보통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붙여서 문화예술, 문화예술 이렇게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화는 삶의 양식 전체고 예술이라는 것은 그 삶의 양식을 깨뜨리고 새롭게 각성하게 하고 새로운 감성을 제시하거나 몰랐던 의제를 제시하거나 이런 게 예술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문화와 예술은 다릅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붙여 쓰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를 싫어한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생활 문화죠. 그러나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일반을 계속해서 깨나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문화 생산으로서의 기제가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게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삶 속의 이야기, 우리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딴 나라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땅의 현실,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어 평화예술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저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여기 안산에서 경기만 운동을 하신 분들 말씀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경기만이 평화예술이라는 의제로 함께 이 역사를 각성하고 또 현실, 경기만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새롭게 끌어내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만의 작은 몫이라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겠으면 혹시 우리 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좀 질의할 것 있으면 한 개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나? 네. 네, 저기 파일이 갑자기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얼빈에 가면 우리가 유럽의 홀로코스트는 알아도 하얼빈에 7.3.1 부대가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있었다는 것만 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로서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생화학 무기 실험의 장이 있었고 윤동주 시인도 결국은 생체 실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본 제국이 만주와 만주족들과 조선족 한족들을 생체 실험한 그 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념관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고요. 그다음에 만주라는 것은 그 마지막 황제 후이가 그곳에서 이제 갇혔다가 다시 교육받고 이렇게 살았던 곳이기도 한데 여러분 기회 닿으면 그쪽 여행을 꼭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이 조선반도를 침탈하고 나서 만주에 새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첨단의 건축, 그 다음에 도시공학,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을 하얼빈에다가 이제 심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멀리 느끼지만 우리 역사 속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 하얼빈입니다. 뭐 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가서 코로나 풀리면 여행을 좀 해보시고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꾸로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크 투어라고 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하얼빈을 한 번 더 가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